안녕하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대출 이야기 뱅크몰TV의 김인우입니다.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꼭 오기 마련이죠. 좋고 나쁨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선택하는 건 참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고 나쁨을 모른다면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죠.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이 대출 상환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대출 상환 방식에 따라 총 부담하는 이자 금액도 많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출 상환 방식으로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만기 일시 상환, 체증식 분할 상환이 있습니다. 오늘은 각각의 상환 방식의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말 그대로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말하는 건데요.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건 매월 상환하는 총 금액이 같다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 3억을 대출기간 30년으로 금리는 4%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받게 되면 표처럼 매월 납입 원금과 이자 금액은 바뀌지만 월 상환 금액은 동일합니다. 원금은 점점 많아지고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원금과 이자의 비율은 이렇게 바뀌지만 월 상환 금액은 항상 동일한 거죠. 이러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장점으로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보다 초기에 상환하는 금액이 적고 매월 같은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편리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보다 원금을 적게 상환하기 때문에 전체 이자액이 높은 편이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과 항상 고민하게 되는 상환 방식이 바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상환하는 원금의 금액은 일정하고 그에 따라 이자가 줄면서 초기에는 월 납부 금액이 크지만 점점 월 납부 금액이 줄어드는 상환 방식입니다. 표를 보시면 매월 납부하는 원금은 균등하지만 그에 따라서 대출 이자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그에 따라서 월 상환 금액은 매월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장점은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보다 전체 발생하는 총 이자액이 적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보다 원금을 갚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초기 월 상환 금액이 높고 또 매월 갚아야 하는 금액이 달라서 자금 계획 수립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이 상환 방식 중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일 텐데요. 말 그대로 대출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한 번에 전체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만기 때 원금을 전부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큰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상대적으로 대출 금액이 적은 신용대출에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그걸로 원금을 상환하면 되는 전세대출의 경우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점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자만 납입하기 때문에 월 상환 금액이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원금 상환을 안 하기 때문에 전체로 발생하는 총 이자액이 가장 높다는 건데요. 만기 때 일시 상환을 해야 하니까 이 큰 금액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체증식 상환 방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이 체증식 상환 방식은 일반적인 대출 상품에는 잘 쓰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디딤돌,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 정책 사업에서만 쓰이는 특수한 상환 방식입니다. 이 체증의 뜻은 수량을 차례로 점차적으로 늘린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체증식 상환 방식은 말 그대로 원금은 처음에 적게 상환하다가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월 상환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체증식 상환 방식의 장점으로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초기 월 납입 금액이 가장 적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월 상환 금액을 적게 가져가다가 소득이 늘어나면서 월 상환 금액도 같이 늘어나니까 부담이 덜한 방식이겠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전체 대출 기간을 이용했을 경우 총 발생하는 이자가 만기 일시 상환 방식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상품에서만 선택이 가능하고 신청을 하더라도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심사 기준이 까다롭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대출 상환 방식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각 대출 상환 방식에 따라 장단점은 뚜렷합니다. 월 초기 납입 금액이 적은 상환 방식부터 대출 기간을 길게 이용했을 때 총 발생하는 이자가 적은 상환 방식까지 사람마다 대출받는 금액, 또 사용하는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환 방식을 잘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When she want